야, 너 용돈 얼마나 가지고 다니냐? 어둠이 깔린 골목에서 5명의 건달이 한 고등학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없어요. 정말 돈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 새끼가 끝까지 발뺌을 하네. 야들아, 확실하게 가르쳐줘야겠다. 그들이 주먹을 치켜든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군복을 입은 여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던 길 가. 그 학생을 놔주세요. 뭐, 이 여자가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야? 건달들이 비웃으며 여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 순간, 으악, 이 여자 뭐야? 5번의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건달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졌고 여군은 떨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누나.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의 시작이었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어제 밤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9시 김나연 상사는 이틀간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버스 안에는 몇 명의 승객만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을 바라보며 나연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집에서 보낸 시간이 그녀에게는 편안하지만은 않았거든요. 혼자 사는 원룸에서 마주한 것은 텅 빈 공간과 고요함 뿐이었습니다. 민호야. 마음속으로 동생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성북동 사거리입니다. 버스 안내 방송이 나연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부대 근처에 도착하게 되죠. 나연은 가방을 정리하며 하차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버스 창문 너머로 어두운 골목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1명의 고등학생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학생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고 남자들은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 세워주세요. 나연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버스 기사는 당황했지만 나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연은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군화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딱딱거렸죠.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골목 입구로 향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야, 너 우리 돈 가져간 거 맞지? 어디다 숨겨뒀어? 건달 중 하나가 고등학생의 가방을 빼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책들이 흩어졌고 학생은 무서운 듯 몸을 떨고 있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이 새끼가 끝까지 발뺌을 하네. 야들아, 오늘은 확실하게 가르쳐줘야겠다. 그들이 주먹을 치켜든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5명의 건달들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군복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여군이 하나 있네. 건달 중 리더 격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니까 그냥 가던 길 가. 나연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왔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을 놔주세요. 뭐, 이 여자가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야? 건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나연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경고는 한 번뿐입니다. 그 학생에게서 떨어지세요. 야, 이 여자 정말 재미있네. 군대에서 뭘 배웠길래 이렇게 당당한 거야? 리더가 나연에게 다가오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순간 나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건달의 팔이 뒤로 꺾였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넷이 놀라서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나연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쓴 건 아니었지만 오랜 훈련으로 몸에 뱀 반사신경과 체력이 발휘되었죠. 2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으악, 이 여자 뭐야? 도망쳐. 건달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은 무서웠던 듯 아직도 몸을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나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등학생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친 곳은 없어요? 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학생을 자세히 보니 17살 정도로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과 순한 인상이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누나가 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누나라는 호칭을 들은 순간 나연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 말이 자꾸 그리운 기억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이라. 나연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짠했어요. 집은 어디예요? 데려다 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민준이 손사래를 쳤지만 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제가 안전한 곳까지 바래다 줄게요. 결국 나연은 민준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나연은 왜인지 모르게 이 학생에게 묘한 정이 느껴졌어요. 순한 인상이 어딘가 그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무사히 집에 갈 수 있겠어요. 민준이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앞으로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마세요. 특히 그런 으슥한 곳은 피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헤어졌습니다. 나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어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 나연의 마음은 왜인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 그리고 누나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오늘은 좋은 일을 했네.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나연은 부대 정문을 통과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오늘 벌어진 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6시, 나연은 평소처럼 기상나팔 소리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군복을 정돈한 후 아침 점호에 참석하기 위해 막사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부대 정문 쪽이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동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야, 저거 봤어? 부대 앞에 무슨 차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지? 진짜 대박이더라. 벤츠가 5대나 줄지어 서 있어. 뭔 일이야? 국방부 장관이라도 오시는 건가? 나연은 궁금해서 동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 나연아. 너도 가서 봐. 부대 정문 앞이 완전 난리야. 김소영 중사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차들이 새벽 5시부터 와서 줄지어 서 있는데 정말 장관급 차들이더라고. 정장 입은 사람들도
20명은 넘게 서 있어 나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부대 시찰이나 점검 때문이겠죠. 그런데 말이야. 소영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듣자 하니까 특정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야.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 같더라고. 그래요? 누굴까요? 나연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말 남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김나연 상사는 즉시 부대장실로 오기 바랍니다. 김나연 상사는 즉시 부대장실로 오기 바랍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연에게 집중되었어요. 나연아, 너 불렀는데? 소영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나연이가 뭔 잘못했나? 다른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연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 생각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혹시 어제 무단으로 버스에서 내린 것 때문인가 싶기도 했고요. 가봐야겠네요. 나연은 서둘러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마 어제 일 때문일까? 하지만 선행을 했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부대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똑똑, 들어가세요. 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대령 부대장 옆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거든요. 위험 있는 풍채에 고급스러운 정장, 그리고 예의 바른 자세까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김나연 상사 들어왔습니다. 나연이 경례를 했습니다. 수고했다. 이쪽은 김대령이 말하려는데 정장을 입은 남성이 먼저 나섰어요. 안녕하십니까? 그 남성이 나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나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대체 왜 이런 중요해 보이는 분이 자신을 찾는 걸까요? 저를 찾으셨다고요? 나연이 당황스럽게 물었어요. 박정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저희 아들 민준이를 구해주셨죠? 나연이 깜짝 놀라며 손을 쳤어요. 이제야 연결고리가 보였거든요. 민준이가 아드님이세요? 어제 저희 아이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상사님이시죠? 박정수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연은 어리둥절했어요.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있던 학생을 도와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찾아올 일인가 싶었거든요. 별일 아닌데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박정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5명이나 되는 건달들을 상대로 말입니다. 김대령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연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네. 어제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대단하구나. 김대령이 감탄했어요. 그때 박정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안 됩니다. 나연이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목적으로 도와드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민준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박정수는 나연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정말 괜찮다니까요. 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민준이가 앞으로 조심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박정수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명함을 꺼냈어요. 그럼 이것만이라도 받아주세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나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JK그룹 회장 박정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JK그룹이요? 나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JK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이때 김대령도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 회장님이시군요. 제가 몰라 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박정수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나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만난 그 순한 인상의 고등학생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다니요. 그리고 그 회장이 직접 부대까지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다니. 민준이는 어때요? 다친 곳은 없고요? 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습니다. 덕분에 무사했어요. 박정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사실 민준이가 그렇게 위험한 일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라서. 그래요? 어제 보니까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학생 같던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요. 박정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민준이가 상사님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도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누나 같았다고. 누나 같았다는 말에 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준이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앞으로 조심해서 다니라고요. 네, 꼭 전하겠습니다. 박정수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상사님 같은 분 덕분에 제 아들이 무사할 수 있었어요. 잠깐의 침묵 후 박정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일어나 보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 인사까지 받으니 오히려 제가 부끄럽네요. 나연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박정수는 김대령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부대장님께서도 훌륭한 부하를 두고 계시네요. 과찬이십니다. 저희 나연이가 좋은 일을 했군요. 김대령도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박정수가 나가고 난 후 부대장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김대령이 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연아,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별일 아닙니다, 부대장님. JK그룹 회장이 직접 찾아올 정도면 별일이 아닐 리가 없어. 그런데 보상을 거절한 것도 훌륭하고. 나연은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어제 만난 그 평범해 보이던 고등학생이 재벌가 아들이었다니. 부대장님, 저는 이제 가봐도 될까요? 그래, 수고했다. 아, 그리고 김대령이 나연을 불러 세웠어요. 이런 일은 다른 부대원들에게 크게 알리지 마라. 괜한 오해나 시샘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연이 경례를 하고 부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나연은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있던 학생을 도와준 것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민준아, 내가 그런 집 아들이었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의 선행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만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연은 평소처럼 일과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 체조, 전투 훈련, 각종 교육. 변함없는 군대 생활이었죠. 하지만 가끔씩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순한 미소와 누나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잘 지내고 있을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아이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토요일 오후 나연은 외박을 나왔습니다. 부대 근처 시내에서 개인적인 용물을 보려고 했거든요. 은행 업무도 보고 생필품도 사야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여기서 내려. 네, 아버지. 나연이 고개를 돌리자 검은색 승용차에서 민준이 내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나연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뛰어왔어요. 어머, 민준아. 여기서 다 만나네. 나연도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서 박정수도 내렸어요. 나연을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상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회장님. 민준이와 외출하시나 봐요? 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요. 상사님은 뭐하러 나오셨어요? 개인 용무 좀 보려고 나왔어요. 박정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저희와 함께 점심이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민준이도 상사님을 다시 뵙고 싶어 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바쁘실 텐데. 누나. 민준이 나연의 소매를 살짝 당겼어요. 같이 가요. 누나도 혼자 드시는 것보다는. 민준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잠시만요. 결국 나연은 그들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한 후 박정수가 말했어요. 민준이가 그 일 이후로 상사님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래요? 나연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아, 학교 생활은 어때? 재밌어? 나연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민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네.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준의 대답이 너무 시무룩했거든요. 박정수도 그걸 눈치챘는지 민준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민준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민준이 급하게 손을 저었지만 나연의 눈에는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어요. 민준아. 나연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누나한테는 말해봐. 무슨 일이야?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친구들이 좀. 친구들이 어떻게? 박정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장난 같은 거예요. 하지만 나연에게는 그게 단순한 장난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민준의 표정, 목소리 톤, 모든 게 뭔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정확히 어떤 장난이야? 나연이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가끔 교실에서 종이 비행기 던지고 제 가방 숨기고 그런 거요. 박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장난이야? 그건 괴롭힘이지. 아니에요, 아버지. 진짜 심한 건 아니에요. 민준이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나연은 이미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구나. 나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순간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이 아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마음만 강하게 들었습니다. 민준아, 그 친구들이 왜 그러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민준이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나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선생님한테는 말씀드렸어? 박정수가 물었어요. 말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그 순간 나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민준아. 나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누나가 뭔가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에요, 누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준이 고개를 젓었지만 나연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나연이 박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두실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면 민준이가 더 힘들어할까봐 박정수도 고민이 많은 듯 했어요. 아버지로서는 당장 학교에 찾아가고 싶지만 그러면 아들이 아빠 찬스로 더 놀림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나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누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정말 심각한 거야?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은 정말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신호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떤 아이들이야? 몇 명이나 되는데? 3명이요. 우리 반에서 덩치 큰 애들이에요. 이름은? 누나, 왜 그러세요? 설마 그 애들한테 뭐라고 하시려는 건 아니죠?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누나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강인한 눈빛이었어요. 박정수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순간 이 여군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상사님 설마. 회장님, 저는 제복을 입고 있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의 어른이에요. 아이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더 힘들어질 수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나연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진짜 괜찮아요. 그냥 참을게요. 안 돼. 나연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민준아, 참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 이건 내가 참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 순간 나연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실렸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이나 정의감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누나가 꼭 해결해 줄게. 약속해. 나연이 민준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는 그녀도 모르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박정수는 나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군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단순히 선량한 마음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의지와 결정력이 느껴졌거든요. 이분이라면 정말 민준이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점심을 마치고 헤어질 때 나연은 민준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누나 연락처 줄게.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네, 누나. 그리고 월요일에 학교에서 또 그런 일 있으면 즉시 알려줘. 알겠지?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나연은 박정수에게도 명함을 받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일로 연락드릴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정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헤어진 후 나연은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민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한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다니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그 감정이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민준이를 꼭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냥 두지 않겠어. 나연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 속에는 그녀 자신도 모르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어요. 월요일 오후 4시 나연은 부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투 기술에 관한 이론 수업이었는데 강사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 민준이 생각이 났거든요. 오늘 학교에서는 괜찮았을까?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누나, 도와주세요.
체육관 뒤편에 있어요. 빨리요. 민준이에게서 온 급한 문자였습니다. 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문자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연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관님,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나가봐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가족 관련 응급 상황입니다. 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라. 나연은 서둘러 교육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나야.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그 애들이 지금 저를 둘러싸고 있는데 오늘은 뭔가 달라요. 뭐가 달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어요. 학교 애들이 아닌 어른들이요. 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학교 체육관 뒤편이요.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인데. 누나, 무서워요. 민준아, 절대 움직이지 마. 누나가 지금 가고 있어. 누나, 정말 와줄 수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지금 몇 명이나 있어? 학교 애들 3명에. 어른들이 2명 더요. 정장 입고 있는데 표정이. 아, 누나,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나연은 즉시 부대 정문으로 달려갔어요. 상황이 단순한 학교 폭력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상병님,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야 해요. 외박증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생명과 관련된 응급 상황입니다. 나연의 절박하고 단호한 표정을 본 경비병이 잠시 고민하더니 문을 열어주었어요. 빨리 다녀오세요. 나연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명신고등학교로 최대한 빠르게 가주세요.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그렇게 급하신가요? 네, 정말 급해요. 택시가 도로를 달리는 동안 나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민준이 말한 어른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단순한 학교 폭력에 성인들이 개입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설마 민준이가 재벌가 아들이라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20분 후 나연은 명신고등학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군복 차림의 여군이 학교에 나타나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나연은 지나가던 학생을 붙잡았습니다. 박민준이라는 학생 봤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박민준이요? 잠깐만요. 아까 체육관 쪽으로 가는 걸 봤는데. 나연은 학교 건물들 사이를 지나 체육관으로 뛰어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어요. 체육관에 도착해서 뒤편으로 돌아가니 예상대로 민준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3명의 학생들 외에 정장을 입은 어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위기는 범상치 않았어요. 조직적이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박민준 군, 우리와 함께 가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정장을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민준에게 말했어요. 싫어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데. 너희 아버지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나연의 목소리가 체육관 뒤편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경계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5명 모두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누나, 민준이 안도와 함께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나연을 불렀어요. 정장을 입은 2 남자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표정이었어요. 누구세요? 한 남자가 나연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이 누나예요. 그쪽들은 누구신데요?
나연이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는 눈빛이 번뜩였어요. 아, 우리는 민준이 아버지 회사 직원들이에요. 회사 직원이 왜 학교까지 와서 학생을 만나죠? 나연의 질문이 예리했습니다. 그냥 전달할 말이 있어서요. 그럼 정식으로 학교를 통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런 외진 곳에서? 정작 남자들이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민준아, 이리 와. 나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요. 한 남자가 나연을 막아섰습니다. 민준이와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그 순간 나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한 회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뭔데요? 나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자세가 자연스럽게 전투 태세로 바뀌었어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서. 개인적인 일을 왜 학교에서 해요? 민준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저한테 아버지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고. 같이 가서 도와달라고. 민준의 말을 들은 순간 나연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민준아, 내 뒤로 와. 나연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작 남자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어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건 우리와 민준이 사이의 일이니까. 민준이가 미성년자인데 보호자 동의 없이 어디 데려가려는 거예요? 나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남자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학생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군인이 나타났어요. 나연이 그 통화를 듣고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일이었어요. 너희들 정체가 뭐야? 나연이 정작 남자들을 향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회사, 거짓말하지 마요. 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순간 그녀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아, 아버지한테 지금 당장 전화해. 네, 누나. 민준이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어요. 잠깐, 그럴 필요 없어. 정작 남자가 민준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연이 그의 팔을 막아섰습니다. 손 치우세요. 그 순간 남자와 나연 사이에 긴장이 흘렀어요. 남자는 나연의 눈빛을 보고 뭔가 위험함을 느꼈습니다. 당신, 보통 군인이 아니네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어요. 학생들이 분위기를 읽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님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닥쳐. 정작 남자가 학생을 꾸짖었어요. 바로 그때 민준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학교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정작 남자가 민준에게 소리쳤지만 나연이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민준이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 일에 간섭해요? 민준이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연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에서 박정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지금 어디 있어? 무슨 일이야? 체육관 뒤편이요. 이상한 어른들이 저를. 정작 남자가 다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연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한 번 더 그러시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남자가 나연의 손목 잡는 힘을 느끼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의 힘이 아니었거든요. 당신, 대체 뭐야? 그 순간 나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걸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긴장이 극도로 팽팽해진 순간 휴대폰 너머로 박정수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거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 아버지가 지금 가고 있어. 정작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상황이 틀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가볼까?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속삭였어요. 그러지 말고 정체를 밝히고 가시죠. 나연이 그들의 속삭임을 듣고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정말 회사 직원이에요. 그럼 명함 주세요. 나연의 간단한 요구에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회사 직원이 명함을 안 갖고 다녀요? 그때 학생 중 한 명이 또 전화를 받았어요. 네, 형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작 남자들에게 뭔가 말했어요. 철수하라고 하네요. 정작 남자들이 아쉬워하며 물러서려는 순간 나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민준이 근처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보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남자들이 나연을 다시 한번 빤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민준이 나연에게 달려왔어요. 누나, 정말 무서웠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나연이 민준을 안심시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야. 그녀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은 더 큰 위험의 전조였다고 말이죠. 10분 후 박정수가 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꼭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준아,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버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박정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마도 우리 회사를 노리는 사람들일 거야. 나연이 박정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확히 무슨 일인가요? 박정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최근에 우리 회사가 큰 사업을 따냈거든요. 그 때문에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준이를 노리는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겠어요. 나연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회장님, 민준이 보안을 강화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사님. 하지만 나연은 알고 있었어요. 단순한 보안 강화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나연의 다짐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연은 지난번 일 이후로 계속 민준이 걱정이 되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안부 문자를 보냈고 민준이도 학교에서 별일 없다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목요일 저녁 6시 나연은 부대 내 체력 단련장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강도 높은 훈련이었습니다. 지난번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정말 끝난 일일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정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상사님, 큰일 났습니다. 박정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가 사라졌어요. 나연의 손에 들고 있던 아령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운전기사가 학교 앞에서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았다고. 언제부터요? 1시간 전부터요. 민준이 휴대폰도 꺼져 있어요. 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학교에 와 있어요.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상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찾을게요. 나연이 전화를 끊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체력 단련장에서 나와 곧바로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부대장님, 문을 열고 들어간 나연의 표정이 비상했어요. 나연아, 무슨 일이야?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외박 허가를 요청합니다. 갑자기 무슨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대령이 나연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가한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감사합니다. 나연이 경례를 하고 나가려는데 김대령이 불렀습니다. 나연아. 네. 혹시 내가 예전에 있던 곳에서 배운 기술이 필요한 일이냐? 김대령의 의미심장한 질문에 나연이 잠시 멈췄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해라.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네, 부대장님. 나연은 부대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명신고등학교까지 가는 동안 계속 민준이 생각만 났어요. 제발 무사하기를. 그때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동생 민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누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민호야, 누나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아니야, 이미 늦었어. 그 애들이 내일 더 심하게 할 거래. 그럼 누나가 직접 가서. 안 돼. 누나까지 휘말리면 안 돼. 그것이 민호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다음 날 민호는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렸고 나연은 그 소식을 부대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런 일 없어. 절대로. 나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명신고등학교에 도착하니 박정수가 경찰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연이 다가가자 박정수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상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는 수업 끝나고 정상적으로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차에는 타지 않았어요. 나연이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는 24시간이 지나야.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더 늦으면 안 돼요. 나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경찰관이 놀랐어요. 혹시 경찰 관계자세요? 아니요, 하지만 이 일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요. 나연이 박정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번 일이 회사와 관련이 있죠? 박정수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최근에 경쟁 업체들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어떤 갈등이요?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위에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민준이를 이용해서 압박하려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나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세요? 태상건설 계열사들이에요. 그들이 배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락이 올 거예요. 아마 곧. 나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나연이 박정수에게 눈짓했습니다. 받으라는 의미였죠. 여보세요? 박 회장님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드님이 지금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박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이가 어떻게 됐나요? 걱정 마세요. 아직은 안전해요. 하지만 회장님이 협조해 주셔야 계속 안전할 수 있겠죠. 나연이 박정수 옆으로 바짝 붙어서 통화를 들었어요. 뭘 원하는 거요? 간단해요. 내일까지 청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시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이미 계약이. 그럼 아드님을 다시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잠깐요. 민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회장님이 선택하실 문제죠. 내일 정오까지 답을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정수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나연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민준이가, 민준이를 구할 수 있어요. 나연의 목소리에 특별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제가 누군지 먼저 말씀드려야겠어요. 나연이 주변을 둘러보고는 박정수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전에 707 특임대에 있었어요. 박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707 특임대라면 그 대테러 특수부대요? 네, 맞아요. 납치, 인질 구출이 제 전문 분야였어요. 그럼 민준이를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경찰에는 일단 신고한 것만으로 두세요. 제가 먼저 움직일게요. 혼자서요? 네, 이런 일은 혼자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나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날카로운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요? 회장님, 나연이 박정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에게 민준이는 그냥 남의 아이가 아니에요. 네, 민준이를 보면 제 동생이 생각나요. 나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동생분이 어떻게 3년 전에 학교 폭력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박정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민준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왔던 거예요.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누나로서 이번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어요. 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곧 강한 의지로 바뀌었어요. 회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민준이를 반드시 데려올게요. 상사님,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범인들에게 전화가 또 오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세요. 저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나연이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님, 나연이에요. 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장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잠깐의 통화 후 나연이 박정수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네, 이런 일은 제 전문이에요. 박정수가 망설이더니 나연의 손을 잡았어요. 부탁드립니다. 민준이를 꼭 구해주세요. 약속드려요. 나연의 대답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박정수가 떠나고 나서 나연은 혼자 학교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납치범들이 어디서 민준이를 데려갔는지 단서를 찾으려고 했어요.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반드시 찾아갈게. 나연의 마음속에는 3년 전 못 지켜준 동생에 대한 죄책감과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가득했어요. 민호야, 누나가 이번엔 정말로 누군가를 지켜낼게.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오전 10시 폐공장에서 만나자. 주소 경기도 파주시. 나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나연은 서울 시내 한 건물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군용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선배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연이 옆에 서 있는 중년 남성에게 인사했어요. 707 특임대 시절 함께 일했던 김중사였습니다. 뭔 말을 하냐? 우리가 남인가? 그런데 정말 혼자 할 수 있겠냐? 네, 이런 일은 혼자 하는 게 더 나아요. 인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니까요. 김중사가 가방을 열어서 장비를 확인했어요. 통신 장비, 야시경, 그리고 이건 충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연아, 조심해라. 상대방이 어떤 놈들인지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연이 가방을 메고 건물을 나왔어요. 파주 폐공장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나연은 계속 민준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년 전 동생 민호의 일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 오전 9시 반 나연은 폐공장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큰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주변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나연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정찰 기술을 활용했어요. 건물은 3층, 출입구는 정문과 후문, 창문은 대부분 막혀 있고 체계적으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정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되었어요? 방금 또 전화가 왔어요. 1시간 후에 혼자 오라고 하네요. 알겠어요.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민준이가 제가 먼저 들어가서 민준이를 구출할게요. 회장님은 시간만 끌어주세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네, 믿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서 후문을 확인했습니다. 철제 문이 잠겨 있었지만 나연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수 도구를 이용해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707 특임대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었거든요. 건물 안은 어둡고 먼지가 많았어요. 나연은 야시경을 착용하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어디 있을까? 조심스럽게 1층을 탐색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2층을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 녀석 아버지가 정말 올까? 올 거야. 자식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애가 고등학생인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시작된 일이야. 나연이 벽에 붙어서 소리를 들었어요. 남자 목소리가 4명 정도 들렸습니다. 2층에 민준이가 있구나. 나연이 더욱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있었습니다. 방문 근처까지 가서 안을 살펴봤어요. 민준이 의자에 묶여 앉아 있었고 4명의 남자가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것 같지는 않네. 나연이 안도했어요. 그런데 민준의 표정이 많이 무서워 보였습니다. 나연은 머릿속으로 작전을 세웠어요. 4명을 한 번에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씩 분리해서 처리해야 했어요. 먼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명에게 접근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무음, 제압 기술을 사용했어요. 남자가 쓰러지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3명이 남았어요. 야, 김영희 어디 갔지? 화장실 간다더니. 한 명이 밖으로 나왔어요. 나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목을 눌러서 기절시켰어요. 이것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2명만 남았어요. 이상하네. 둘 다 어디 간 거야? 또 다른 한 명이 나왔어요. 같은 방법으로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만 남았어요. 나연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야? 마지막 남자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나연은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나연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에 남자가 움찔했어요. 누나. 민준이 나연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아, 괜찮아? 네. 누나가 와주실 줄 알았어요. 당연하지. 나연이 민준의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야, 너 누구야? 어떻게 여기까지? 마지막 남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나는 민준이 누나야. 누나라고?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그때 남자가 나연의 복장을 자세히 봤어요. 전문적인 전술복과 장비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너, 설마 경찰이야? 경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지. 나연이 남자 앞으로 다가갔어요.
지금부터 내 질문에 대답해. 누가 시켰어? 모르겠어. 우리는 그냥 돈만 받고. 거짓말하지 마. 나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707 특임대에서 배운 신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태산건설에서 시킨 거 맞지? 남자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아? 다 알고 있어. 이제 민준이를 데리고 갈 거야. 안 돼. 우리가 돈을 못 받으면. 그건 내 걱정이 아니야. 나연이 남자를 벽에 밀어붙였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강인함이었습니다. 다시는 민준이나 박 회장님 주변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알겠어. 그리고 태산건설에 전해줘. 이제 그만하라고. 나연이 남자를 풀어주었어요. 민준아, 가자. 네, 누나. 민준이 나연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건물을 나오면서 민준이 물었어요. 누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누나가 원래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야. 그래요? 응. 나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일. 멋있어요. 민준이 순수하게 말했어요. 민준아. 나연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무서웠지?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누나가 꼭 구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 네. 누나는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호야, 누나가 드디어 누군가를 제대로 지켜냈어. 마음속으로 동생에게 말했어요. 차에 타서 박정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구출했어요. 정말요? 다친 곳은 없나요? 네, 괜찮아요. 지금 가고 있어요. 상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박정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1시간 후 박정수와 만났을 때 그는 아들을 꽉 안았어요. 민준아,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버지, 괜찮아요. 누나가 구해줬어요. 박정수가 나연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상사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회장님, 앞으로는 민준이 보안에 더 신경 쓰세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민준이 나연에게 다가왔어요. 누나, 정말 고마워요. 누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괜찮아. 누나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누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민준의 순수한 말에 나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지켜냈구나. 정말로 지켜냈어. 나연의 마음속에 있던 3년간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준 구출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산건설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았어요. 박정수는 나연에게 거액의 살해금을 제안했지만 나연은 여전히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나연은 외박을 나와 서울 근교의 한 공원묘지에 있었어요. 손에는 하얀 국화꽃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민호 2004-2021 사랑하는 아들, 동생. 나연이 묘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민호야, 누나 왔어. 바람이 살짝 불면서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누나가 이번에는 정말로 누군가를 지켜냈어. 민준이라는 아이를 말이야. 나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너와 비슷한 아이야. 순하고 착하고.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괴롭히려고 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어. 누나가 제대로 지켜냈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나연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여기까지 어떻게?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누나가 여기 계신다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기가 누나 동생분 무덤이에요? 응. 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묘비를 바라보더니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이에요. 누나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나연이 민준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준아, 앉아.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누나, 동생분이 어떻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연이 깊게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너처럼 순한 아이였어.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와 같은 나이네요. 응. 그런데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어.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 수준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지. 나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민호가 누나한테 털어놓았을 때는 이미 많이 심각한 상황이었어. 그런데 누나는 그때 부대에 있어서 자주 집에 못 왔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누나가 뭔가 해보겠다고 했지.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들과 이야기해보겠다고. 그런데 민호가 말렸어. 더 심해질까 봐서.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누나가 기다렸어. 민호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요?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 민호가 학교 옥상에서. 나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준이 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누나, 그때 누나는 정말 후회했어. 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 왜 민호의 말만 듣고 기다렸을까?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누나가 모르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동생분도 누나가 걱정될까 봐서 숨기셨던 거고요. 하지만 누나라면, 누나, 저 생각에는 동생분이 누나를 정말 사랑했을 것 같아요. 응? 누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견디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만큼 누나를 아꼈다는 뜻이에요. 민준의 순수한 위로에 나연이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누나는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동생분이 하늘에서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누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저를 구하기 위해서 혼자 그 위험한 곳까지 들어가셨잖아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누나가 나타났을 때 정말 천사 같았어요. 천사라니. 나연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예요. 누나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때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민호야. 나연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민준이야. 너처럼 착하고 순한 아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누나가 제대로 지켜냈어. 민준이도 묘비를 바라봤어요. 민호 형, 안녕하세요. 저를 구해주신 누나의 동생이시군요. 정말 좋은 누나를 두셨어요. 민준아, 형은 하늘에서 누나를 지켜보고 계신 거죠? 누나가 저를 구해주실 수 있었던 것도 형이 도와주신 거 아닐까요? 민준의 말에 나연이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분명 그럴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그렇게 용감했던 거예요. 둘이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누나, 응? 저, 하나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앞으로도 계속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진짜 누나처럼요. 나연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가끔 이렇게 같이 와도 될까요? 민호 형한테 인사드리러요. 그럼 좋을 것 같은데? 나연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민준아, 고마워. 제가요? 제가 뭘 했다고요? 누나한테 새로운 가족이 되어줘서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좋아요. 이런 멋진 누나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때 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정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상사님, 저녁 같이 드시겠어요? 민준이가 누나와 꼭 함께 먹고 싶다고 하네요. 나연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저녁 먹으러 갈까? 네, 좋아요. 둘이 일어나서 묘 앞에 다시 인사했어요. 민호야, 누나 간다. 다음에 민준이랑 같이 또 올게. 민호 형,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묘지를 나오면서 민준이 물었어요. 누나,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응, 많이 편해졌어. 내 덕분에. 저 때문이 아니라 누나가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너를 만나서 누나가 다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그래서 민호에게도 떳떳할 수 있게 되었고, 둘이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누나는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를 도와주실 거죠? 글쎄, 기회가 되면 그럴 것 같아. 저도 커서 누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충분히 착한 아이야. 아니에요. 누나처럼 정말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연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넌 이미 충분히 특별해. 그리고 누나가 있잖아.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누나한테 와. 네, 약속해요. 둘이 웃으면서 저녁을 먹으러 향했어요. 나연의 마음속에서는 3년간 무거웠던 죄책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민준이라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호야, 누나가 이제 정말 괜찮아. 그리고 민준이라는 좋은 동생도 생겼어. 너도 하늘에서 지켜봐줘. 나연이 마음속으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오후, 나연은 제대를 하고 민간 경비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주로 VIP 경호와 기업 보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돌아보니 훤칠하게 자란 민준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된 민준은 키도 많이 크고 어깨도 넓어져서 완전히 성인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여기까지? 누나 퇴근 시간 맞춰서 왔어요. 오늘 중간고사 끝났거든요. 그래, 시험은 잘 봤어? 네, 누나가 항상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잖아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에 그 순한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자신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세요? 누나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응? 뭔데? 따라와 보세요. 민준이 나연의 손을 잡고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민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어요. 이게 뭐야? 제가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 보고서예요. 나연이 서류를 받아보니 청소년 상담 봉사활동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청소년 상담 봉사? 네. 학교 폭력이나 왕따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나연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정말? 언제부터 했어?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말 보람 있어요. 민준이 보고서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인데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돈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줬는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누나가 저를 구해준 이야기도요.
나연이 뭉클해졌어요. 누나가 저에게 해준 말들도 똑같이 전해줬어요. 참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 너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요. 민준아. 그 친구가 이제는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저처럼 다른 친구들도 도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제가 누나한테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요. 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심어준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크게 자라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 착해서야. 누나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고. 그때 민준이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사진에는 민준과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다 제가 상담해준 아이들이에요. 이제는 모두 밝게 지내고 있어요. 정말 대견하다. 나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누나, 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야? 저 졸업하고 나서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나중에는 누나처럼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도 구해주고 싶어요.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꼭 그렇게 해. 넌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누나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둘이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준이 시계를 봤어요. 누나,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응? 왜?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나연이 생각해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어요. 무슨 날? 민호 형 기일이에요. 아, 맞다. 같이 가실까요? 물론이지. 2시간 후, 나연과 민주는 민호의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년 이날이 되면 함께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어요. 민호야, 우리 왔어. 나연이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민호 형, 안녕하세요. 민준이에요. 민준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형, 오늘 누나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제가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요. 나연이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호야, 민준이가 정말 멋진 청년으로 자랐어. 너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바람이 살랑 불면서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형, 누나가 저를 구해주신 덕분에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게 됐어요. 누나가 심어준 씨앗이 자라고 있는 거죠.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누나도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예전처럼 슬픈 표정 안 하시거든요. 나연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정말? 네. 누나는 이제 제 자랑스러운 누나이자 제가 존경하는 영웅이에요. 영웅이라니. 과하다. 아니에요. 누나는 제 인생을 구해준 진짜 영웅이에요. 둘이 조용히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아. 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누나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누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자. 네. 평생 함께해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면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민호야, 누나는 이제 정말 괜찮아. 그리고 민준이라는 훌륭한 동생도 생겼어. 나연이 마지막으로 묘비에 말했어요. 형,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민준도 인사했어요. 묘지를 나오면서 민준이 물었어요. 누나,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내가 요리를? 네.
대학교 들어가서 자취하면서 배웠어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 좋아요. 누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둘이 웃으면서 걸어갔어요.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나연은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3년 전까지만 해도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감사함과 행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는 특별한 인연을 만나서 서로를 구원해 준 것이죠. 나연은 동생을 잃은 아픔을 치유했고 민준이는 위험에서 구원받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연과 민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민준이가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해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순환이 계속될 거거든요. 선한 마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법이니까요.